네, 77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줄여서 가담법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성립과 이제 적용 범위 및 효력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민법에서 인정되는 담보 물권은 어떻습니까? 유치권과 저당권이 있죠. 그러나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법정 담보 물권이고요. 그런데 민법이 아니라 이제 특별법, 즉 가담법에서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담보 물권하고요. 그다음에 양도 담보권이라는 담보 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많은 경우에 유사하고요. 이게 이제 담보 물권이다. 그러면 담보 물권이면 담보 물권은 4+2였죠. 네, 그래서 부수, 불물,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등기 담보권 이 경우에도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양도 담보권 이 부분보다는 압도적으로 가등기 담보권 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1조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가름하여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것에 대신해 가지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다. 이러한 예약을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빌려가 가지고 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전할 대신 변제한다.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 그러면 차용액이 빌린 거고 거기다 이자죠.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가등기를 했으면 그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면 양도 담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당권은 설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설정은 사용, 수익, 처분 이러한 소유권의 권능 중에서 요거를 지금 떼서 일부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등기 담보권과 양도 담보권은요. 일단은 형식을 권리를 이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애가 자기 부동산 4억짜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을한테 이제 1억 원을 빌리면서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등기의 형식을 1번에서 갑, 2번으로 을 앞으로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이 돈 못 갚으면 차용물에 가름해가지고 다른 재산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1억 빌리고 플러스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해 둔다. 그러면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해두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했다. 그랬을 때 을은 이제 양도 담보권이라는 담보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담법은 왜 만들어졌느냐? 가담법은요. 악덕 고리대금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1억 빌려갖고요. 이거 못 갚으면 이 부동산 4억짜리 꿀꺽 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담법의 이제 적용 범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악덕이니까 방금 봤던 것처럼 예약 당시 이 부동산의 가액 4억이죠. 그다음에 원리금, 뭐 이자는 특별히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제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이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차용물에 가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린 거. 그래서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같은 거, 이 소비대차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 돈 빌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좀 이따 보시게 되면 뭐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은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용어 정의 한번 확인해야죠. 제2조에 적어져 있는 겁니다. 담보계약이란 대물 변제 또는 대물 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 담보계약을 말하고요. 채무자 등이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실행통지라는 게 나오고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해야 된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럴 때 채무자와 담보가 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 보증인 및 담보가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담보가 등기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번 후순위 권리자란 담보가 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담보 가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가담법에는 후순위 권리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나오면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 또 다른 담보 가등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등기 담보 성립. 가등기 담보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인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 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돈 못 갚으면 이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격려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등기 담보 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격려하여 두는 담보 형태를 말한다. 나와 있고요.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권자와 설정자 사이에 담보 가등기 약정, 가등기 담보 약정과 그에 기하여 행하여진 가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의 적용 범위, 이제 여기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그 적용 범위가 다양한 측면에서 제한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만 규제하는 겁니다. 악덕 고리대급자만 규제를 한다. 그게 바로 제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통법이 적용되는 것은 피담보 채무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준소비대차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차용금 반환 채무인 경우에 한정된다. 돈 빌린 경우에. 이를 이유로 판례가 통법, 즉 가담법의 적용을 부정한 애로는, 여기가 중요하죠. 빌린 것 아닌 것들, 매매대금 채무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빌린 것 아니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대금 반환 채무 역시 빌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대금 등 도급 보수 채무,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무 이것 역시 빌린 게 아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악덕이어야 된다. 나아가 대물 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 당시의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의 원리금, 즉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 즉 넘는 것이어야 가담법의 적용이 있다. 양가로 3번. 그런데 이제 우리 기출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여기 갑이 4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을한테 2억을 빌리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런데 만약 이 부동산에 기존에 선순위로 2억 원짜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악덕 고리대금업자야 되니까 이 을이라는 친구가 악덕인가 천산가, 여기요 3억짜리 다시요. 다시 4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을한테 2억을 빌렸는데 단순 비교해보면은요. 목적물의 가액, 예약 당시 가액이 지금 초과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여기에 3억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4억 빼기 2억 하면 안 되겠죠. 실제 가치는 얼마가 됩니까? 이 부동산은 4억의 가치가 아니라 1억짜리라는 겁니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2억을 빌려줬으니까 이 친구는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라 천사죠, 천사. 천사를 규제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기출 판례 사안입니다. 그런데
가등기 담보에서의 재산의 간액은 채권자에게 귀속될 실제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 부동산 위에 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액, 우리가 지금 그린 것은 3억이 되겠죠. 그 액을 재산 4억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4억에서 3억을 빼서 1억을 가지고 비교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4번 또한 가등기 담보법은 담보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 등록이 되지 않는 일반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기출입니다. 똑같은 취지. 그 담보권자가 그러니까 등기 비용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거냐입니다.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양도담보 경우에 있어서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취득세 등 세금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채권자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출 판례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 예,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등기 담보 효력 먼저 확인할 거. 가등기 담보법상의 가등기 담보권자는요 그냥 저당권하고 유사한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경매청구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 또 이 내용은요 가담법 법 조문 자체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으며 그 경매에서 그의 권리 즉 담보가등기 권리는 12조 1항에 따르면 저당권으로 본다. 경매로 가게 되면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2번 그리고 그는 자신 또는 다른 채권자의 청구로 목적 부동산에 게시된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이때 가등기 담보권의 순위는 저당권으로 보고 가등기가 행하여진 때 저당권 설정 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얘가 순위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이걸 고를 때 이거를 저당권으로 봐버린다라는 거. 다음 4번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통상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이거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매각이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니까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의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목적물의 용의권도 저당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소유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도 가등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갑이 을한테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을 했을 때 요 갑이 설정자죠. 저당권 설정자는 것처럼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권을 가진다. 그게 원칙이다.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담보가등기 설정자는 소유자로서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 제3자를 위한 용의권도 설정할 수가 있으며 또한 조세나 공과금은 당연히 설정자가 부담을 한다. 그랬을 때 이와 이제 비교되는 핵심 판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제 우리가 가담법에서 다 배우겠지만 가담법에서는요 을이라는 애가 악덕 고리대금업자를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부동산 꿀꺽은 못합니다. 청산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이라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산 다 해보고요. 줄 거 있으면 다 주고 다음 본등기 받아서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겁니다. 줄 거 다 줘야 된다. 그런데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이 청산 절차가 다 종료가 되어버렸다. 그때부터는 이 사용 수익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핵심은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이 만약에 여전히
설정자에게 사용 수익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요. 을이 지금 갑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줄 것도 없다. 그러면 번느끼 청구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갑은요. 이거 쉽게 돌려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가등기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입니다.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다.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이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했다.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이 청산기간이 경과했다. 그때부터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